자, 여기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을 공부하겠는데요. 여기 전선의 기호라고 되어 있죠. 한랭전선은 여기 있는 이것이 한랭전선입니다. 삼각형 모양으로 해서 뾰족뾰족 이렇게 되어 있고 안쪽을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그리지 마시고 4개 정도만 그리세요. 자, 온난전선은 기호를 어떻게 쓰느냐, 호빵 모양으로 이렇게 반원 모양으로 둥그렇게 해서 안쪽을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온난전선의 기호입니다. 온난전선의 기호. 다 그렸습니까? 자, 그럼 자, 전선의 기호는 이제 금방 여러분들이 했습니다. 삼각형 모양으로 뾰족뾰족. 자, 여기는 선을 긋고 반원형 모양으로 이렇게 둥그렇게 그런 기호를 씁니다. 자, 전선면의 기울기는 어떻게 되느냐? 전선면의 기울기는 한랭전선은 급합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찬 공기 덩어리가 기란이 따뜻한 공기 덩어리를 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 있던 따뜻한 공기 덩어리가 찬 공기 위로 솟구쳐 올라갑니다. 솟구쳐 올라가요. 아주 급하게 솟구쳐 올라가 들어 올려지는 거예요. 찬 공기가 이쪽으로 이동하면서. 자, 그래서 구름의 모양은 저군형 구름이 만들어집니다. 저군형 구름. 자, 그러면은 강수 특징. 비는 어떤 비냐 하면은 소나기 형태의 비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즉 정란원에서 소나기가 온다고 그랬죠. 전선이 통과한 후는 어떻게 되느냐? 기압이 상승하게 됩니다. 왜 기압이 상승할까요? 여기가 지금 이제 전선이 여기인데 사람이 여기 있으면 전선이 이쪽으로 오겠죠. 자, 이쪽으로 지금 찬 공기가 이동하니까 사람이 여기 서 있으면 그러면은 쭉 와서 소나기가 내립니다. 자, 그럼 사람이 이쪽으로 걸어 들어오는 것하고 똑같은데 그러면은 여기 찬 공기 위에 따뜻한 공기가 더 누르고 있으니까 기압이 어떻게 될까요? 상승하겠죠. 자, 여기는 따뜻한 공기가 있었는데 사람이 이쪽으로 들어갔다고 그랬죠. 우리가 지금 이 공기가 이쪽으로 이동하는데 그걸 표시할 수 없으니까 사람이 걸어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기압은 높아졌어요. 위에 따뜻한 공기 덩어리가 더 누르고 있으니까 온도는 어떻게 될까요? 하강해요. 바람은 북서풍이 붑니다. 자, 여기가 북서풍이 불어요. 한랭전선이 여기 있고 한랭전선 뒤쪽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온난전선입니다. 온난전선 기호 아까 호빵 모양 했죠. 자, 전선면의 기울기는 완만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따뜻한 공기가 이쪽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찬 공기도 찬 공기죠. 찬 공기가 이쪽으로 이동하고 있고 따뜻한 공기도 이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따뜻한 공기 덩어리가 속도가 빨라요. 뒤에 온 녀석이 앞에 온 녀석보다 속도가 빨라. 자,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이 따뜻한 공기는 밀도가 작으니까 위로 올라가겠죠. 스물스물 위로 올라가요. 찬 공기보다 더 속도가 빠르니까. 자, 공기 덩어리가 일단 위로 공기가 상승하게 되면 구름이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전선면의 기울기는 어떻게 되느냐? 완만합니다. 완만해요. 구름의 모양은 층운형 구름이 만들어지고요. 비가 온다. 강수 특징은 이슬비 형태입니다. 층운형에서는 난층운에서는 지속적인 비, 이슬비 형태죠. 전선이 통과한 후 변화는 기압이 내려가죠. 온도는 상승하고 남서풍이 붑니다. 자, 이 바람 남서풍하고 북서풍을 선생님이 칠판에서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떻게 하는지. 자, 그러면은 사람이 여기에 있다가 이쪽으로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 이거 전체가 이쪽으로 이동해 가는데 자, 그러면 사람이 여기 있을 때는 찬 공기 덩어리 위에 따뜻한 공기 덩어리가 누르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기압이 높죠. 그런데 사람이 여기 있을 때는 자, 전선 통과 후 변화를 보니까 전선 뒤에 보면 사람이 있다고 보세요. 그러면은 여기는 위에 공기 덩어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압이 낮아지는 거죠. 기압이 하강. 자, 여기는 찬 공기 덩어리였으니까 기온이 낮았죠. 여기는 따뜻한 공기 덩어리니까 전선 통과 후 변화를 보니까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온도가 높죠. 따뜻한 공기 덩어리 위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바람의 방향은 남서풍. 이건 선생님이 칠판에서 다시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자, 여기 폐색 전선이 있습니다. 폐색 전선은 온난 전선과 한냉 전선을 위에 직선 위에 이렇게 같이 그리는 것이 폐색 전선 기호고요. 자, 중위도 지역에서는 북쪽의 찬 공기와 남쪽의 따뜻한 공기가 만나서 한냉 전선과 온난 전선이 동시에 나타나는데 함께 나타나는데 한냉 전선이 온난 전선보다 속도가 빨라서 두 전선이 만나서 겹쳐진 전선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중위도 지역입니다. 중위도 30도에서 60도 사이를 중위도 지역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저기압의 형태가 여기 그려져 있습니다. 자, 온대 저기압이라고 하는데요. 온대 지방에서는 북쪽의 찬 공기와 남쪽의 따뜻한 공기 사이에서 발생하는데 남쪽의 따뜻한 공기가 만나서 두 개의 전선이 동시에 만들어집니다. 자, 앞쪽에는 온난 전선이 만들어지고요. 뒤쪽에는 한냉 전선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차가운 녀석이 성질이 급해요. 이 녀석이 굉장히 속도가 빨라요. 자, 그래서 뒤에 따라오는 이 한냉 전선이 온난 전선보다 속도가 빨라요. 그러면은 온난 전선은 천천히 가는데 여기 있는 한냉 전선은 차가운 공기가 밀어붙여 버리니까 속도가 빨라요. 그러면은 뒤에 온 한냉 전선이 온난 전선을 따라잡겠죠. 즉 겹치게 되겠죠. 이 겹치게 되면은 그걸 폐색 전선이라고 한다 이겁니다. 폐색이란 뜻은 우리가 어떤 말이냐 하면은 만약에 병이 든 사람이 있는데요. 병문안을 갔더니 폐색이 짙어 보여요. 그 환자의 상태가 갈수록 좋아 보이는 게 아니라 갈수록 나빠 보이는 것을 폐색이 짙다 그래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분은 그 환자는 조금 있다가 사망하게 된다, 돌아가시게 된다라는 뜻이죠. 그런 뜻으로 그 환자가 어떻던가 그러면은 폐색이 짙어요. 조금 이따 돌아가시게 생겼어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이 온난 전선에서 온난 전선과 한냉 전선이 겹쳐서 폐색 전선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날씨가 조금 있다가 이 저기압이 없어진다, 소멸한다, 없어져 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전선이 발생했지만 한냉 전선, 온난 전선 이 온대 저기압이 발생했지만 저기압도 소멸되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폐색 전선이라고 합니다. 폐색 전선일 때는 날씨가 맑았다, 흐렸다, 비가 왔다, 소나기가 왔다, 막 이슬비가 왔다 난리가 아니에요. 이게 저기압이 소멸되기 직전이에요. 자, 그 다음 정체전선이란 뭐냐? 정체전선은 세력이 비슷한 두 기단이 만나서 한 곳에 오래 머무른 전선, 이것을 정체전선이라고 그러는데 북태평양 기단과 오츠크의 기단이 만나서 정체전선을 형성한다 그랬어요. 자, 여기 그림을 볼까요? 네. 이 두 기단이 만나서 우리나라에 전선을 형성하고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조금 있으면 6월 중순부터 우리나라가 장마전선이 오는데요. 북태평양 기단과 오호츠크의 기단이 두 개가 다 해양성 기후라서 해양에서 발생한 기단이라서 습하다고 그랬죠. 그 두 개의 습한 공기가 여기서 충돌하게 됩니다. 세력 다툼을 해요. 그러면 전선이 만들어지겠죠. 자, 근데 이 세력이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만히 머물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체되어 있어요. 움직이지 않고. 움직이더라도 약간 위쪽으로 갔다가 약간 아래쪽으로 갔다가 그래서 우리 한반도에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한 달 정도의 비를 내리게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장마전선, 정체전선이라고 합니다.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다, 정체되어 있다, 정체전선. 자, 온대저기압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대저기압. 온대저기압은 온대지방에서 북쪽의 찬 공기와 남쪽의 따뜻한 공기 사이에서 발생한다. 자, 여기 앞쪽에는 온난전선, 오른쪽에는 그러니까 여기가 저기압 중심이 있어요. 저기압 중심이 있으면 저기압 중심의 오른쪽에는 온난전선,
저기압 중심의 왼쪽에는 한랭전선이 자리를 하는데 한랭전선이 속도가 빠릅니다. 온난전선은 속도가 느려요. 앞에 가는 녀석이 느리고 뒤에 가는 녀석이 빠르니까 언젠가는 이 저기압이 소멸되겠죠. 폐색 전선이 나타나고 소멸됩니다. 하지만 소멸되기 전까지 우리가 이 녀석의 특성을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저언선을 동반하며 편서풍의 영향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서서히 이동해 갑니다. 자, 편서풍 지역입니다. 우리나라가 위도 30도에서 60도, 온대성 저기압이 발달하고 온대성 저기압이 상승이 되고 편서풍의 영향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서서히 이동합니다. 중국에서 서해를 거쳐서 한반도를 거쳐서 독도 쪽으로 빠져나갑니다. 온대성 저기압이. 자, 중심에서 오른쪽에는 온난전선, 왼쪽에는 한랭전선이 놓인다. 온대 저기압의 소멸. 자, 온대 저기압이 생성이 됐으면 소멸이 됩니다. 없어진다는 뜻이죠. 한랭전선이 온난전선보다 이동 속도가 빠르므로 두 전선 사이의 간격은 점점 좁아지다가 합쳐진다. 합쳐진 것을 폐색전선이라고 한다. 조금 있다가 저기압이 소멸되겠죠. 폐색전선의 날씨는 오락가락합니다. 온난전선의 날씨도 아니고 한랭전선의 날씨도 아니고 막 해가 떴다가 비가 내렸다가 이슬비가 왔다가 막 이럽니다. 종잡을 수 없는 게 폐색전선입니다. 자, 온대 저기압의 날씨는 온난전선 앞쪽은 층운형 구름이 생기고 넓은 지역에 비가 내리면 남동풍이 분다. 온난전선과 한랭전선 사이 기온이 높고 날씨가 맑으면 남서풍이 분다. 자, 한랭전선 뒤쪽은 저근형 구름이 생기며 소나기성 비가 내리며 북서풍이 분다. 자, 그러면은 이것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그림이 온난전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앞에서 보았던 온난전선의 모양이죠. 자, 전선면을 우리가 확대해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가 온난전선이죠. 온난전선. 자,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 위로 이렇게 올라가죠. 그러면은 여기에는 어떻게 되죠? 여기에 사람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슬비가 오겠죠. 온도는 낮죠. 자, 사람이 이쪽으로 갔습니다. 이제는 온난전선이 통과한 뒤에는 해가 떠요. 해가 맑아요. 구름이 없잖아요. 맑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랭전선 바로 뒤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기에 소나기성 비가 내립니다. 온도는 다시 낮아집니다. 이런 형태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보면은 남동풍, 남서풍, 북서풍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겠죠? 자, 선생님이 여기서 설명을 할게요. 자, 이게 저기압 중심에 선생님이 방해 표시를 했습니다. 자, 온난전선의 앞쪽을 보세요. 자, 이렇게 바람이 불어 들어옵니다. 이거 동쪽이고 남쪽이죠. 남동풍이 붑니다. 남동풍. 온난전선의 앞쪽에서는 남동풍이 붑니다. 자, 온난전선의 뒤쪽과 한랭전선 사이는 어떻게 됩니까? 자, 이렇게 바람이 불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것은 남쪽과 서쪽 사이니까 남서풍이 붑니다. 남서풍. 자, 그 다음에 한랭전선이 통과한 한랭전선 뒤는 소나기성 비가 내리며 북서풍이 분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북서풍이 불잖아요. 네. 그래서 한랭전선 뒤쪽은 북서풍. 자, 여기서부터 해볼까요? 남서풍, 남동풍, 남서풍, 북서풍. 다시 여기 남동풍, 온난전선 앞쪽, 온난전선과 한랭전선 사이 여기 따뜻한 공기가 있는 곳 남서풍, 그 다음에 한랭전선 뒤쪽 북서풍이 분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